자, 오늘 저희가 말도 안 되게 급히 두 번째 시간 마련했는데 이 저희가 지금 안 하면 시제를 놓칠 것 같아서 제가 좀 빨리 급히 모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이 2월 20인가요? 2월 21일 2월 21일입니다. 예, 목요일입니다. 2월 21일 목요일인데 한국은 지금 2월 22일 금요일 아침이에요. 금요일 아침. 네, 금요일 아침인데 저희가 급히 이렇게 뭐 점심 식사하셨어요? 저는 김밥 먹었습니다. 김밥 먹고 이렇게 급히 네. 뭐 드셨어요? 저는 그냥 집에서 대충 라면 하나 먹고. 아, 예, 그렇죠. 모인 이유는 이 5.18 관련해서 지만원 씨의 발언을 저희가 한번 집중 분석을 좀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급히 모셨습니다. 그 지만원 씨 발언에 우리가 이렇게 흥분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글쎄요, 흥분한다는 것보다 이거 너무 말도 안 되지 않느냐. 이 아저씨 말을 코미디로 봐야 되느냐, 개그로 그쵸. 봐야 되느냐, 아니면 이 정신 나간 할아버지의 그쵸. 말도 아닌 소리로 봐야 되느냐. 제가 보는 게 좀 해석이 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보는 게 제가 생각하는 게 이제 동네에 어르신들이 네. 이렇게 골목에 앉아 있다 보면 이런저런 얘기들 막 해주시면 애들이 이제 학교 끝나고 집에 가다 이 얘기 듣고 아저씨 잘 들었어요 그러고 가잖아요. 요 정도 수준의 얘기를 이 아저씨가 그 하시는 웹사이트 그 뭐죠? 시스템클럽닷컴입니다. 거기에 있던 그런 이야기들을 종편에서 끌어다가 보도화하면서 이렇게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전 그래서 이 종편도 좀 문제가 있다. 같이 책임의 소재가 있지 않느냐. 많은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걸 차치하고 네네. 차치하고 이렇게 5.18 북한 개입설을 주장하는 근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우선 이번에 이슈가 된 이유부터 따져봐야 돼요. 네네네. 사실 지만원 씨가 이런 헛소리를 하게 된 게 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오래된 분이시죠. 네, 이분 양력도 대단하시더라고요. 네. 됐고 이 사람이 이 문제 때문에 5.18 단체들로부터 소송까지 당했고 네. 이 사람 유죄 판결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네, 유죄 판결도 받았는데도 이 사람의 헛소리를 공론화시켜준 세력이 있어요. 누굽니까? 자유한국당. 네, 자유한국당입니다. 그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이종명, 또 여자분이 한 명 있지 않았습니까? 김순례. 이 세 분의 의원들께서 이 지만원 씨한테 멍석을 깔아준 거죠. 이건 좀 딴 얘기인데 네. 요새는 이런 분들 때문에 네. 태극기 얘기하기도 사실 좀 미안해요. 태극기가 이상한 심볼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태극기를 보면 이런 애국심보다는 이상한 맞아요. 연상이 다른 쪽으로 연상이 됩니다. 그것도 문제인데 이건 하여튼 각설하고 지만원 씨의 주장의 요체는 이런 겁니다. 5.18 광주 항쟁 당시에 시민군의 무장투쟁이 네네. 북한군 특수부대가 주도한 거다. 그래서 당시에 5.18 당시에 북한에서 네. 특수군 650여 명을 광주로 급파했다. 광주로 급파해서 이 시민군을 지휘했다. 네. 는 게 지금 지만원 씨 주장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무장도 시켜주고 네. 군복도 근데 주고. 그래서 지만원 씨가 북한군의 비밀 문서를 입수를 한 건지 아니면 뭐 어떤 근거를 통해서 한 건지 저도 궁금했어요. 네네네. 왜 이런 주장을 할까? 아니 그냥 이걸 바깥에서 들으면 그냥 지금 아까 말씀드린 네. 대로 동네 할아버지 그냥 말씀하시면 잘 들었어요 하고 넘어갈 문제인데 이게 지금 이제 너무 이슈화가 되니까. 근데 이제 지만원 씨도 그렇게 만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네, 주먹도 꽤 쓰시더라고요. 그리고 대한민국 육사 그러니까요. 육군 대령 예편하신 분이고 안기부에도 좀 계셨어요. 그리고 이 사람 베트남전에도 참전했던 사람. 유학파예요. 박사학위도 보셨더라고요. 네네. 근데 보니까 이분이 굉장히 강원도 출신인데 강원도 횡성인가요? 횡성. 강원도 출신인데 굉장히 좀 집안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아마 횡성하고는 못 드셨을 것 같아요. 그 소를 못 키우네. 네.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고생을 했는데 서울에 와가지고 한영고 야간을 다니시다가 서울대를 지원을 했대요. 지원이야 뭐 할 수 있는. 많은 사람이 지원하는데 하여튼 탈락을 떨어졌고. 근데 이것도 궁금해요. 네. 그러신 분이 육사는 어떻게? 육사도 재밌는 이야기가 있더라고. 읽어보니까 육사도 사실 이 사람이 키가 작나 봐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크게 보이시는데 키 높이고도 신으시나? 모르겠어요. 그래서 신장 때문에 사실은 그 신체검사에서 탈락할 뻔했는데 어떻게 구제가 됐나 봐요. 그래서 아슬아슬하게 그 신장 그 하한선 기준을 넘어가지고 합격을 했다. 그 이분이 양력을 딱 보면 폭력 사건도 기가 막히게 벗어나고. 그게 무슨 폭력 사건입니까? 저는 못 들었어요. 육사 때 누구 또 정계에 있는 누구의 오빠를 때렸는데
이게 큰 사건이 될 뻔했는데 또 이것도 기적적으로 풀려나시고. 강단이 있으신 분이군요. 이 주목도 잘 쓰시고. 예, 확실히 군인 나오시네요. 네.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에 아무리 보수 세력이 네네네. 지금 그 살아남아 있다고 해도 이런 주장을 한다는 게 보통 용기와 배포, 배짱 네. 아니면 하기 쉽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강단 있는 분 같아요. 그래도 이걸 대한민국의 국적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던 사람들이라도 이 이야기를 들으면 에이 말도 안 된다라고 다 얘기를 하는데도 아니에요. 끝까지 그래요? 근데 제가 최근에 어떤 분을 만났어요. 네. 어떤 분을 만났더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싶어해요. 그 믿고 싶어하는 네, 거구나. 믿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 광주 5.18 항쟁에 대한 어떤 정당성, 네. 그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민주주의가 이렇게 성립되는 이 과정에서의 역할들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지지했던 군부 정권이나 보수 세력들의 원죄와 같은 일들을 부정하고 싶은, 부인하고 싶어하는 그런 그 감춰진 무슨 말씀이세요? 생각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 아니 심지어 전두환 전 대통령도 네네. 개입설 없었다라고 얘기하는데도 지지자들은 아니다. 믿고 싶은 거군요. 그러니까 전두환 전 대통령 왜 그거를 부인하고 있을까요? 나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고 직접 자신의 입으로 얘기를 했는데도 지지자들은 이제 우파에 계신 분들은 아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이 당시에 보안사령관 아니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그 첩보를 입수를 못했군요. 북한군이 개입을 했다는 걸. 그러니까 육사 출신인 지만원 선생이 더 잘 알고 계시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주장한 근거, 첫 번째 근거가 5.18 당시 사진들이라고요. 네네네. 시민군 사진을 보니까 지만원 씨가 시민군 사진을 봤는데 이 시민군에 많이 올려놓으셨죠. 여기 사이트에 많습니다. 그 사진을 보니까 내가 아는 북한 사람이랑 똑같은 얼굴들이 있다는 거예요. 제보가 많이 들어요. 네. 가지고 이 지만원 씨 사이트에 가보면 이 사진들에다가 이제 1번 광수, 2번 광수, 맞아요. 뭐 200 몇 번까지 광수, 네. 광수 생각을 많이 하신 분이에요. 굉장히 광수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광수 머리를 쥐어 싸매고 광수 생각을 하신 분 같은데 예를 들면 우리가 최근에 그 남북 정상회담 보면서 이성권, 지금 김정은의 최측근 중에 한 분인 이성권이 당시 광주에 있었다는 거예요. 광주가 80년. 네네, 80년 5월 당시에 도청 앞에서 사진이 찍혔어요. 야, 그러면. 네, 근데 그거를 기가 막히게 지만원 씨가 찾아낸 거죠. 기가 막히게. 근데 이거 당사자가 나타났잖아요. 그래서 이 사진에 찍힌 사람이 이성권이 아니라 나다. 네, 그러니까요. 광주분이 우리 광주 시민이 나와서 이게 무슨 이성군이냐 나인데 왜 나를 이성군이라고 하느냐. 그런데도 헛소리 말하는 거죠. 확신을 갖고 있는 거죠, 지만원 씨가. 지금 이 사진 보면은 이성군으로 주장하는 지만원 씨가 이성군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웃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맞습니다. 이성권이 몇 번입니까? 이성권이 75번 광수. 75광수. 네, 75번 광수군요. 그러니까 지금 인민군 대자 판문점 군사 실무회담 수석 대표로 했던 이성권. 그 옆에 있는 사람도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네. 그 76광수인데 홍석일 인민군 상좌 이렇게 해서 아주 설명을 해 주셨는데 당시 사진 찍힌 광주 시민이 그건 아니고 저예요라고 했는데도 무슨 소리냐? 이성권이 맞다. 그러면서 5.18 북한군 개입을 계속 주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 분 있어요. 이분의 부인은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요. 무게가 실리는 게 강철환인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 탈북자 출신이에요. 네. 탈북자 출신들은 북한에 대해서 굉장히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든지 북한 정권을 부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으세요. 지금도 마찬가지. 네네. 지금도 북미 정상회담, 한미 정상회담 이런 거 할 때도 북한의 고고만 보지 말고 굶어 죽는 인민군들을 꼭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인권을 굉장히 강조해요. 네네. 예. 근데 그분이 강철환이라는 분이 그 광수 중에 찍혔어요. 맞아요. 그분이 몇 번 광수입니까? 한번 찾아보시죠. 네,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여기 있어요. 이분이 75번 광수군요. 75광수는 이성권. 75광수가 이성권이고, 이게 좀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네네. 근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당시에 북한 교도소에 있었다. 그러시. 네. 그러니까 1980년에 나는 북한 교도소, 그러니까 소위 쪽에서 말하는 요독 수용소라는 곳에 있었다. 근데 지만원 씨는 너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내려왔다 간 게 맞다. 그러니까 이제 남한으로 치면 요독 교도소가 이제
청송교도소 같은 곳이에요. 사실은 뭐 사상범들도 네, 들어있고 네, 하는. 근데 나는 그때 당시에 북한 교도소에 있었는데 내가 왜 거기에 찍혔다는 건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내가 그때 입었다는 군복을 지목을 했는데 이게 나 지금 갖고 있다. 이거 아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하고 기자회견까지 했어요. 조만간 이제 언론에 나온다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서 저희가 오늘 급히 네. 빨리빨리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되는데, 자, 그러면 지만원 씨가 이렇게 힘을 받게 된 계기 저희가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네네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등에 뭐가 있으니까 뒤에서 누가 밀어주니까 이렇게 날개를 그런가요? 달고 얘기를 하는 네네. 거예요. 그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자유한국당이 상당히 잘 이용하고 있다. 네, 특히 저는- 진태 씨인가요? 아, 그렇죠. 이분은 나중에 진짜 역사에서 태극기 때문에라도 한번 청문회 세웠으면 좋겠어요. 네. 그 진태 씨는 이제 이분은 춘천이 나온 천재, 춘천이 나온 수재. 지금 보니까 같은 강원도 또. 네네, 강원도 분인데 이분이 당시에 춘천에서 이제 서울대 법대를 들어갔으니까. 아, 대단하시죠. 동네에서는 얼마나 또 수재라고 칭찬을 받으면서. 플랜카드 충분히 걸릴 만한 네네네, 분이죠. 네. 그렇죠. 아마 걸렸을 소 한 겁니다. 마리 잡을 정도. 네네네. 네. 이 사람이 어느 순간에 이렇게 정신이 정신줄을 놓게 됐는지 참 이분도 연구해야 될 대상인 줄 하나요. 아직도 태극기를 못 놓고 계신 분인데. 아무래도 지지 세력이 거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이번에 뭔가가 된다면 이것도 또 획기적인 사건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지만원 씨 같은 사람들의 이런 헛소리, 네.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의 판을 깔아준 세력들이 그쵸. 사실은 더 나쁩니다. 제 말이. 네네. 세상 어디 가도 지만원 아저씨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동네 길에 있던 할아버지를 왜 끌고 올라왔느냐는 네. 거죠. 무대 위로 누가 끌고 올라왔느냐. 맞습니다.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미국에서 저기 해안 경비대 네. 코스트가드 출신 장교가 잡혔어요. 그 사람이 이제 테러 음모 혐의로 잡혔는데 이 사람은 백인 우월주의자예요. 네. 백인 우월주의자여서 이제 뭐 미국의 진보 인사들, 버니 샌더스 예. 같은 이런 진보주의자들을 암살하고 하는 계획을 세웠다가 이제 잡혔는데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도 있어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2차 대전 당시에 네. 나치의 홀로코스트를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없었던 일이다.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낸 거다.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결합을 해서 설득력을 찾아내냐면 반유태 감정하고 이게 그렇죠, 결합을 그렇죠. 합니다. 근데 홀로코스트를 인정하는 것과 현 이스라엘 정권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탄압하는 것과는 별개로 생각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거를 믹스를 하니까 일정 정도 동조하고 싶은 의지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 홀로코스트를 여전히 부정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60년, 지금 70년 돼가고 있어요. 그래서 2차 나이가 대전. 80의 네. 반백 할아버지신데도 징역형을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에서 계획하고 있는 게 5.18과 같은 우리의 당연한 역사를 네. 부정하거나 왜곡하거나 폄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제 처벌법을 만들자. 중요한 것 굉장히 같아요.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사실은. 그렇죠. 이거 네. 반대 이런데 얼마나 어마어마한 네. 청와대 앞에 시위 매일 나갈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게 표현의 자유나 언론의 자유와 이 명분을 어떻게 넘어서면서 이 법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는데 아마 그 독일의 홀로코스트 처벌법, 그러니까 홀로코스트 처벌법 그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은 일종의 그 선전선동하는 사람들, 네, 대중을 허위 사실을 근거로 선동하는 사람들에 대한 처벌법이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5.18를 계기로 이런 법이 만들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저희가 이제 홀로코스트 얘기까지 나왔는데 슬슬 마무리를 좀 해야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런 법을 이제 제정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 네. 그리고 또 요거만 듣는 분들도 있고 이 얘기만 듣는 어린아이들은 정말 그때까지 80년대도 북한이 왔구나 이렇게 믿는 아이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어요. 왜냐하면 특히 요즘에는 그 주류 매체, 네. 공중파나 이런 주류 신문이나 주류 언론들보다는 이런 온라인 미디어에 영향을 받는 맞아요, 사람들이 맞아요. 많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를 마치 진실인 것처럼 카톡 네, 뉴스 어마어마하죠. 예. 대단합니다. 잠깐 한눈 팔고 보면 카톡에 막 메시지 200 몇 개 막 와 있고 그래요. 네. 예. 우리 사무실에도 아침마다 카톡을 보시면서 이런 일이 있다고 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인 것처럼. 네, 진짜인 것처럼. 내가 알아냈는데. 네네.
아 근데 우리 한 가지 빼먹은 거 있어요. 이 지만원 아저씨. 음양오행. 네, 음양오행설. 이거 꼭 읽어야 됩니다. 네네. 이 5.18이 북한 개입하고 음양오행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자, 저희 시간 너무 많이 갔는데 여기 좀 진지하게 다음번에 네, 한번 다음번으로 넘기겠습니다. 다음 주쯤 되지 않을까? 네, 지만원과 음양오행. 태양 흑점설까지. 아, 왜냐면 네. 이거는 얘기가 길어지기 때문에 네. 지금 다룰 수가 없었어요. 다음 맞습니다. 시간에 한번. 일단 지만원 그럼 여기서 1부라고 하죠. 1부 지만원 1부. 네, 지만원 1부를 여기서 마치고 우리 2부에는 지 2만 원. 네, 지만원의 음양오행설과 태양흑점설 다뤄보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